컷.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걷는 거 좋아하나요? 구보 하시는 거 좋아합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알통구보라든지 군장구보를 가게 될 겁니다. 너무 재밌겠네요. 그래서 뭐 강원도라든지 뭐 북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구보. 자, 우리 구보는 걸어 다닌다라는 뜻이겠고, 자, 이 글은 소설가 구보이긴 한데 작가 이름이 박태원, 호는 구보입니다. 자, 구보, 박태원, 자신의 호입니다. 호. 자, 구보, 박태원이고 결국은 자기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구보 박태원, 즉 구보 씨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1930년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소설이고 조금 이따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자, 우리 그 전에 먼저 있잖아.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은 사실은 줄거리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이 조금 길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이 전체 줄거리를 공간 11군데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1군데의 공간이 이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집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집으로 가서 천변길로 갑니다. 천변길이니까 개천 이렇게 한 3줄 정도 적게 될 것 같아요. 자, 집에서 천변길로 가게 됩니다. 자, 이 천변길에서 내가 선생님 5군데를 적고 그 5군데서의 핵심적인 사건을 적어보겠습니다. 천변길에서 화신상회로 가게 됩니다. 화신상회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차. 나는 요거 한 3번 정도 읽어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전차. 네, 동경에 있는 전차, 예, 중간에 종로, 한가운데 있는 전차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다방입니다. 자, 해서 아직 6군데 더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할까요? 다방 갔다가 거리로 나가게 됩니다. 거리, 그럼, 적어놨는데. 그리고 경성역입니다. 우리 요 교과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경성역 대합실입니다. 경성역 대합실에 갔다가 다시 다방에 갑니다. 다방 그리고 거리로 나갔다가 자 술집이긴 한데 사실은 술집이라고 내가 선생님 적어놨고 그 작품에는 다방이라고 돼 있긴 해요. 사실 옛날엔 다방에서 지금의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술도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거 좀 근데 술집에 가깝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집입니다. 요 구조가 끝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보세요. 특정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그리고 중간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리, 천변길, 거리 이런 게 나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밀실, 밀폐된 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화신상에는 지금의 백화점입니다. 자,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 사람의 성격상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워서. 갔는데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소설인 거예요. 그리고 근대사회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죠. 사람 많이 모일수록 더 외롭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심 사건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집은 됐어요. 집은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천변길에서 두통을 느낍니다. 얘가 중심 사건이 그냥 두통 느끼는 사건이에요. 천변길은요. 두통과 그리고 귀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뭐 지가 의사야? 예. 박태원이 의사가 아니고 집안 전체가 의료계, 의사 집안입니다. 그래서 해박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병 이름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화신상회에서 젊은 부부의 모습을 봅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거든요. 근데 이 모습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당연히. 얘는 싱글이에요. 노총각이에요. 직업도 없어요. 자, 뭘 느낄 것 같아요? 질투심을 느끼겠죠? 질투심과 행복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글 전체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저 젊은 부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 화신상회에서 살짝 있잖아. 어렸을 때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만 더 적으면 친구에 대한 질투. 자기 친구를 만나 친구에 대한 질투심이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서 제 친구는 옷을 번드르르하게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네.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건 좀 쉽습니다. 그 부분 딱 봐도 질투입니다. 자, 이제 전차로 옵니다. 여기서 중심 사건은 여러분들 뭐 기출에서 많이 풀어봤을걸. 요거는 맞선 본 여자가 나옵니다. 맞선 여인이 나옵니다.
맞선 본 여인이 나오면서 주저해요. 얘기할까 말까? 할까? 미련이 나옵니다. 미련, 아쉬움이 나오게 돼요. 자, 저 여자한테 인사할까? 맞선 봤었는데, 그래서 결국 인사하다가 주저하다가 인사를 못하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다방을 갑니다. 자, 다방에 가서는 신문사에 자신의 친구를 만납니다. 신문사에 자신의 친구를 만나게 되고요. 신문사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문학계에 대해서, 지금 현실 문학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비판하는 모습 다방에서 합니다. 자, 거리에 나왔어요. 외롭습니다. 고독함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권태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과 권태로움을 느끼게 되고 경성역 대합실이 여기 나오는 글입니다. 경성역 대합실. 자, 대합실에서 다양한 걸 막 느끼게 되잖아. 그지? 어떤 사람도 만나고 저떤 사람도 만나고 하거든요. 자, 근대화 느낍니다. 근대화. 자, 근대화 속에서 어떤 인간의 비정함도 느낍니다. 인간의 비정함을 느껴요. 자, 그러면서 물질주의를 또 비판합니다. 물질주의를 비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경성역 대합실에서의 생각이고요. 자, 다시 이제 다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방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처녀 총각들이 커피 마시는 모습을 봅니다. 커피 마시는 모습. 그래서 청년의 데이트인데, 연애 데이트? 어떤 청년의 데이트 모습을 보고서 뭘 느낄 것 같아요? 질투를 느낍니다. 질투를 느끼면서 동경 유학 시절에 만났던 옛 여자를 떠올립니다. 옛일 회상, 옛 사랑을 회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적으면서 느끼셨던 게 사건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죠? 사건이 없이 지금 계속 뭐로만 글이 전개되는 것 같아요? 생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거리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의 데이트를 통해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마지막 술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술집에서 느끼는 건 행복, 가정, 사랑, 가정과 사랑에 관한 욕망을 생각하고요. 플러스 자신의 정신병도 이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신병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신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야기. 집에 돌아와서 그래, 나 돈이나 벌고 일이나 하고 글이나 써야 되겠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고, 이제 근데 소설가 구보시는 중심 사건이 있는 글이 아니거든. 이렇게 알아두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됐죠? 자, 그럼 칠판 정리 한번 하고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이제 알겠죠? 어디 가서 뭐 생각하고 저기 가서 이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글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글의 형식적인 종류는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자, 1930년대. 자, 시작해볼까요? 종류. 자, 종류는요. 1930년대. 대표적인, 자, 우리 시는 김기림, 정지용, 김광균, 이상, 장만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시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이라고 그랬었죠. 자, 맞습니다. 1930년대 이상과 더불어 모더니즘 소설입니다. 모더니즘, 보여주기 좋아하는가, 쭉쭉쭉쭉 서술하는 거, 모더니즘 소설이고, 자, 선생님 아까 얘기하면서 구보 박태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처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제강점기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비판하는 작가. 이거 자기거든요. 자전적 소설입니다. 자전적 소설입니다. 자전적 소설. 자, 그 다음에 세태 반영한 소설입니다. 세태소설. 세태소설입니다. 자,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표현기법이나 전개 방법보다 앞서서 이 인물, 중심 인물이 어떤 유형인지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제목 있죠? 제목에 보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다 이렇게 적혀있을 거예요. 우리 구보시라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구보시는 어떤 인물일까? 자, 구보시는요. 1번 한번 적어볼까요? 1번. 자, 식민지 구보시 제목에 적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따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구보라는 글에다가 아무데나 하면 됩니다. 구보시는 어떤 사람일까? 식민지 모순 현실에서 적응 X.
적응하지 못하고 자, 이 현실을 비판하면서 플러스 냉소적인 지식인입니다. 동경 유학까지 갔다 온 지식인입니다. 식민지 모순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 비판하면서 차갑게 웃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작가 자신입니다. 작가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가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갈로 해놓고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가 자신의 내면의식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소설 날개 들어보셨죠? 이상의 날개, 맞죠? 걔랑 공통점 아닐까요? 경제적 능력의 결여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지만 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우월성. 그 화신상해에서요. 어렸을 때 동급생이었던 자기 친구를 만나거든? 근데 그 친구가 옆에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가 있어. 질투를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얘가 하는 얘기가 쟤 공부 못했는데 내보다 훨씬 못했는데 이런 말이 바로 나와. 아, 여자들은 도대체 뭘 본단 말인가? 겉모습만 본단 말인가? 돈만 본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적 우월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성이라든지 실천력이라든지 저항성은 전혀 없는 나약한 인물 유형입니다. 5번입니다. 5번 실천력 X 전혀 없는 나약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약함, 그러니까 그냥 비판하는 걸로 끝나는 작가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또 빈칸에다가 우리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전개. 글의 표현 말고 전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글의 전개도 진짜 다양해요.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쭉 11군데 장소를 이동하는 걸 봤죠?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갈 때까지의 하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잡히죠? 첫 번째 벌써 무슨 경과? 옳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공간의 이동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글의 전개 방법입니다.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 기법이 중요해서 안에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돼요. 아까 왜냐면 사건이 없거든. 사건과 갈등이 없습니다. 사건과 갈등이 없이 어떻게 전개가 됐죠? 자, 여러분 약간 내면 이야기 막 두루룩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걸 무슨 기법이라고 하게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전개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전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의식의 흐름 기법을 필기할게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사건이나 갈등의 전개가 아닙니다. 갈등의 전개가 아닌, 사실 우리 소설이 갈등 없으면 소설 아니거든요. 이게 되게 특이한 소설인 거야,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 자, 떠오르는 연상, 즉 개인의 의식이 떠오르는 대로 기술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이 생각, 저기 갔다가 저 생각 하나도 유기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이것도 몽타주 기법입니다. 몽타주 기법. 몽타주 기법도 사용을 한다네. 몽타주 기법이 뭐냐 하면 줄 거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설명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범위 몽타주 그리는 거 들어봤죠? 얼굴 요거요. 눈 요거. 코 요거 합치는 거죠. 그죠? 따로 한 다음에 합치는 걸 우리가 범인 몽타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래서도 몽타주 기법은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일어난 일, 저기서 일어난 일, 여기서 일어난 일을 그냥 차례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난 대로 훅 한 다음에 훅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그게 몽타주 기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시공간의 장면을, 너무 밑에 있어요. 선생님 불러줄게요. 서로 다른 시공간의 장면을, 요 장면, 저 장면들을 매개 없이 서술하는 겁니다. 서술. 자,
서술하고 약간 삽입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퍽, 여기서 퍽, 퍽, 훅 묶어서 해버린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선생님 밑에 적으면 여러분 뒷친구 안 보일 것 같아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 우리 아까 여기 집에서 시작해서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볼게요. 혹시 여러형 구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아. 여러형 구조는요, 목적지까지 가는 구조가 있고,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삼포 가는 길은 집에 돌아옵니까? 집에 돌아오는 길 아니었었죠? 그냥 갔죠? 타지에 있다가 삼포로 가다가 끝났죠? 근데 얘는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고 있죠? 자, 여러형 구조입니다. 여러형 구조가 전개 방법 중에 있는데, 여러형 구조가 뭐예요? 가는 길에 따라서 전개되는 거예요. 길에 따라서. 그런데 이 구조 중에서 원점 회귀형 구조입니다. 원점 회귀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나약한 지식인한테는 딱 맞는 전개 방법일 겁니다. 됐죠? 잘했다. 또 적자. 표현. 이 글의 특징적 표현. 쌤이 힘든다고 했잖아. 자, 손 한 바퀴 돌리고, 목 한 바퀴 돌리고, 아이고 힘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얘들아, 그러면 본문 안 들어가고, 선생님이 오늘 이게 길잖아. 표현까지만 하고 끝낼게. 알겠지? 진짜. 렬루, 진짜. 자, 표현 특징. 여러분들 글 한번 보세요. 자, 글 보세요.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라고 어제도 물어봤는데, 짧더라고요. 원래 길거든요? 이유 좀 짧아가지고, 원래 좀 길어요. 원래 긴 문장인데, 요, 이제 하필이면 여기 부분이 좀 교과서가 왜 이렇게 짧을까요? 자, 원래는 긴 문장인데요. 긴 문장인데, 원래는 긴 문장인데, 이거 전문에 대한 거니까 한번 적어봐. 대신에 있잖아, 플러스 여기다가 잦은 쉼표를 적어요. 잦은 쉼표를 적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문장이 긴데 쉼표를 자꾸 찍어두거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주저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잘 드러내. 왜 이렇게 다 짧은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자, 이렇게 해서 호흡을 조절합니다. 긴 문장인데 중간에 쉼표를 자꾸 넣어서 이제 호흡을 조절하는데, 이제 요런 모습들이, 자, 이렇게 문장은 긴데 쉼표를 자꾸 넣은 이런 모습들이, 이런 표현들이 어떤 성격을 보여줄까? 뭔가 망설이면서, 맞잖아? 망설이면서 방황하는 느낌을 잘 보여주죠. 망설이고 방황하는 거야. 되게 잘 보여주는 효과야. 긴데 우리 약간 말하면서 안 끝내면서 종결음을 안 끝내고 그랬고 그랬어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뭔가 망설이는 좀 느낌이 들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거 원래대로란 표현에도 몽타주 기법을 좀 놓아줘야 되거든. 자, 과거와 현재 교차 진술, 환상과 현실 교차 진술. 1. 교차해서 진술해요. 자, 이거 몽타주랑 비슷한 말입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두 개 휙 같이 넣어버립니다. 갑자기 현재를 얘기했다가 과거 이야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동경 유학 같은 시절을 갑자기 얘기했다가 연상을 막 했다가 현실의 모습을 또 얘기했다가 그냥 막 종잡을 수 없이 퍽퍽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특이하고, 자, 그 다음에 3번. 더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누구에 보면 기록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작가들은 그래야 돼요. 작가들은 돌아다니면서 소재를 찾거든요. 자, 요런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합니다. 현학적 기법이라고 그래요. 고현학적 기법이 이 글에 쓰여 있어요. 고현학적 기법이 쓰여 있어서 고현학적 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관찰해서 보여주는 듯한 기법이에요. 얘가 보면 이 공책 들고 다닌다는 게 나올 거예요. 공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서 필기한 듯한 느낌, 그리고 전차는 뭐는 메모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 거야. 글이 보면 봐봐, 소제목 같은 거 보이죠? 그죠? 약간 메모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바로 고현학적 기법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안 보이니까 요 위에다 적겠습니다. 이거 우리 쌤들 못 지우시는 거 아니겠지? 4번 초현실주의 기법. 초현실주의 기법입니다. 초현실주의 기법은요. 자의식을 드러내는 연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의식적 내면을 잘 보여주는 내면을 서술하는 기법을 우리는 초현실주의라고 해. 이 초현실주의라는 게 시에서의 그 현실성을 넘어섰다는 그 뜻이 아니고 내면으로만 계속 글이 이루어져가지고 의식의 흐름 기법요. 같은 거예요. 자의식을 계속 드러내는 거.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봐. 책도 이제 없어요. 책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 되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9번은 다시. 어쨌든. 됐죠? 자, 이제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근데 이거 안 했는데 만약에 5번이 만약에 수능에 나오면 어쩔티요? 그지? 그럼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시점. 자, 선생님 보세요. 그거 한 번쯤은 훑어봤었을 텐데. 이거의 시점 뭐예요? 응? 뭐로 느껴져요, 사실? 사실 선생님은 진짜 이거를 많이 봤어요. 한 3번, 정독한 것만 3번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요. 1인칭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구보의 속마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째 읽어보니까 구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나오고. 구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질투하는 게 막 나와요. 질투하고 욕심내고 슬퍼하고 저 여자 내 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안 나와. 나가 안 나와. 나가. 잠깐만 이거 뭐지? 3인칭이라면 모든 속마음 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3인칭인데 일부 사람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지?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 유명한 거. 해서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사이시험 못 들어갑니다. 한자어로만 이루어져서 초점을 일거 이득이로서 맞춘 시점입니다. 자, 요거 내신 용어로는 아주 저렴하게 제한적 들어봤을 텐데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래서 전지적이면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나와야 되는데 얘만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설가 구볼 시일은 2편으로 찍게 될 겁니다.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편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볼 시일 자, 지문 다 같이 볼 겁니다. 연합국어 친구들 끝까지 파이팅! 소설가 구볼 시일 1편이었습니다. 1! 끝!